우리 딸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투자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 그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 자, 먼저 질문 하나 할까? 너는 투자가 뭐라고 생각해? 투자는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쪽에다가 내 돈을 던지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뭔지 아니?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투자도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A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 그런데 그 투자를 한 게 주변에서 어떤 A라고 하는 기업이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한 거야. 그러면 너는 투자를 한 거니 도박을 한 거니? 아빠는 도박을 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여기서 수익이 나면 재앙이야. 이유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거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행운을 맞아. 그런데 그 행운이 자기 실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점점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크게 몇 번 손실이 이어지다 보면 내가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게 돼. 이게 바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경우의 케이스라고 보면 돼. 그러면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책이야. 식상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고르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거든. 예를 들면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예스24라든지 지금 대형 문고 온라인 샵에 한번 들어가 보렴. 자, 같이 한번 보자. 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투자를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적어주면 돼.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것들, 책들이 나오지. 여기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빠가 하나 팁을 주면 여기 인기순위라고 되어 있는 거를 판매량 순으로 한번 소팅을 해봐. 정렬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책을 구매를 해주면 돼. 자, 뭐 종목도 되게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분야가 아닌 책은 걸러내면 되겠지. 여기서 10개 정도의 책을 골라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투자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투자했구나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 판매량 순 혹은 인기 순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의 방법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투자가 되게 성공적일 확률이 매우 크겠지. 이 방법을 꼭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든 주변에서 듣든 분명히 있을 거야. 아빠 시대 때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등이 있었고, 국내에는 뭐 존리 대표라든지 강방천 회장이라든지 뭐 김종봉 대표, 최준철 대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 사람들의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그 사람들의 책은 아까 이야기해줬던 그 판매량 순위에 서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 거야. 약간 고전 같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부분들, 이론적인 내용들부터 자기가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까지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꼭 한번 보길 바라겠고, 만약에 책 분류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아빠 서재 있잖아. 아빠 서재에서 아빠가 너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약간 황표 정치처럼 노란 색깔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 그러면 그 책은 적어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 뉴스야. 뉴스라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사람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점점 투자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아빠는 투자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뉴스를 걸러본 적이 없어. 그만큼 뉴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지를 아빠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 예를 들면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좋냐면, 내가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이건 사실이야.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나름의 너의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지. 그게 매우 중요한데, 아빠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촬영하는 날은 2024년 2월 13일이야. 자, 네이버 뉴스 탭에 들어가서 이 랭킹 탭에 들어가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가 나오거든. 여기 보면 정치 관련된 이슈가 많네. 자,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본다고 가정해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신당 창당을 선언했네. 그러면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이 나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에 대한 힘을 합치기 힘든 기류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보면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재 지지율, 이제 총선을 곧 앞두고 있거든. 그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정말 비등비등한 상황이야. 원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었거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주당이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힘겨루기에서 좋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 조국을 다시 데려와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라는 거야. 아직 신당 창당을 하진 않았지만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터뜨린 걸 보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액션이 있겠지. 그 액션에 따라서 조국의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선거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등비등하게 싸웠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독주 체제였어. 그런데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지지율이 꽤 높았단 말이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3위 정도 이렇게 됐거든. 근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합치면 이재명이랑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와 합당을 제안을 해서 결국에는 단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조국이라고 하는 전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이 강해지면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 자, 조국 관련주, 조국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는 거야. 조국 관련주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화천기계라든지 삼보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네. 현재 화천기계의 주가를 보니까 와, 벌써 기자회견한 효과로 바로 드러나네. 지금 15%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대장주는 부방이라고 하는 기업이네. 이 기업이 대장 역할을 하는 거야. 2등주, 3등주는 사실 잘 안 봐도 돼. 대장주 하나만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조국 관련된 기업은 강세를 보이는데 한동훈 관련된 기업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네.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인물이 조금 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사고의 확장을 하는 거야. 뉴스를 보고 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네.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당 창당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정치적인 기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사고의 확장을 해보는 거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가정해볼게.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지구 멸망, 지구의 존폐 위기가 달린 거니까.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점차 가속화가 되고 위기가 직면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애들이 있지? 뭐 화학연료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매연 이런 것들을 점차 줄이고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유차나 휘발유차 혹은 화학연료를 쓰는 산업들이 발전할까? 아니면 전기차나 수소차 혹은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가 좀 더 부각을 받을까? 답은 단순하겠지?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이런 지구온난화 이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미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됐을 때 점점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고 이 중에서 핵심 산업,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점차 많은 것들을 공부해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점점 지식이 쌓아가는 거야. 그러면 미래 중장기 투자를 하건 단기적인 투자를 하건 너의 이런 투자 실력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 아빠가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분들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 사람들과 단 한마디도 말해서 진 적이 없어서 진다라는 게 아빠가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대답을 해주는 거야. 뭐 정치 관련된 이야기든 경제 관련된 이야기든 산업 관련된 이야기든 아빠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이야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됐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관련된 정치,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빠한테 그런 것들을 의뢰를 했던 것 같거든. 자, 우리 딸 한번 정리해볼까? 자,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첫 번째, 투자 관련된 서적.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런 식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기. 주식이라고 검색을 했으면 주식이라고 검색한 이후에 판매량 순 혹은 인기 순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10개 정도의 책을 반드시 구매해서 읽어보기. 그 다음은 현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기. 아빠 시대 때는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찰리 먼거,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 국내로는 뭐 강방천 회장, 존리 대표, 김종봉 대표, 최준철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두 번째로는 신문,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에 대한 파급력을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 파급력을 고민할 때는 이 뉴스가 뉴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있었을 때 앞으로 부각을 받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혹은 미래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더 부각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확장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바란다. 성공적인 투자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